제가 그동안 방송한 것을 이와 같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법인과 거래할 때 이것 모르면 큰일 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을 알아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법을 몰라서 순식간에 망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국내 유명한 사립학교 설립자께서 학교 설립 후 얼마 안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제가 변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경영하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자 이를 모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훌륭하신 뜻을 실현하고자 사립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일부 처분하고 어음도 발행하여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죄와 배임죄를 범한 것이 되고 그 액수가 커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줄여서 특경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기업이 너무 유명하여 일반인들은 이분을 믿고 부동산도 매수하고 어음을 받고 돈을 대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들은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고 돈도 떼었고 어음을 받고 대여한 돈까지도 모두 떼이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립학교법 28조 1항은 이렇습니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 사립학교법에서만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취지는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법인으로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사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법인 내부 이사회의 의결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처분행위나 의무부담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어 이를 근거로 한 법적 청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매나 양도 등 일반적인 거래는 물론이고 법인 재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통상 이 재단법인, 학교법인도 물론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법인도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고 전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결국 이 부동산의 취득과 변경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무 부담 행위, 권리 포기 행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자의 그 배임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이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1. 금전 차용 행위, 돈을 꾸는 것. 이건 물론 당연히 허가사항입니다. 2. 학교법인이 이 물상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도 허가사항입니다. 즉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 공사도급계약, 대표적으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이런 것도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무부담 행위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일정 기간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소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 라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5. 이 법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상 화해, 이 재판상 화해를 통한 의무의 부담 행위도 허가사항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6. 약속어음의 발행 행위나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 행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립학교의 그 법인 재산은 커피 한 잔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닌 한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규정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던 이분과 거래를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완불한 피해자와 어음을 받고 돈을 대여한 그 피해자들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학교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설립자 개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설립자인 이분은 학교 법인이라는 좋은 일을 추진하느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가 돼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설립자분들은 외형적으로 재산은 많아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어서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설립자인 이분을 형사 고소하게 됐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설립자인 이분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자신이 법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학교법인과 거래를 할 때 이러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모르고 계시고 알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경매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경매를 아예 진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판사와 경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놓쳐서 경매가 종료된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법인 소유의 재산을 거래할 때에 이러한 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